2020년 전세계 파괴적 혁신기업 50선 10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의 고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전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중에는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 고젝을 이용해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럼 고젝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고젝의 미래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젝은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실제 서비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오토바이 기반의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이 창업자인 나디엄 마카림이라는 전임 CEO가 주변에 약 20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사업을 확대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 외신을 보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꿈이 명확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기반으로 차를 사서 또 고젝의 고카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또 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버는 하나의 공식처럼 만든 회사라는 점에서도 되게 주목받는 회사이기도 하죠. 고젝은 올해 처음으로 이 CNBC 디스럽터 50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등장하자마자 10위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인 그랩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건데, 그 회사도 이번에 16위에 올라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 창업자 겸 CEO인 나디엠 마카림이라는 젊은 친구가 2019년도 작년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해서 큰 화제를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고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이게 인도네시아의 첫 데카콘이란 게 시가총액 100억 달러,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우리 돈 따지면 약 1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유니콘이 1조 2천억, 10억 달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펀딩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누적 펀딩 받은 금액이 약 62억 달러, 약 7조 원 정도 되는 거죠. 7조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25억 달러, 13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아주 고속 성장을 이뤄왔고, 또 앞으로도 또 고속 성장이 예견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얘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워낙 활발하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음식 배달 서비스, 우리의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보면 이 주문량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음식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그때 한 5조 원 정도에 매각됐죠. 그렇게 따지면 배민보다 훨씬 큰 규모의 주문량 기준의 저런 음식 배달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따지면, 이것만 따져도 앞으로 엄청 큰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네 핀테크 전자결제 서비스인 간편결제죠. 고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최고의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워낙 인구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중에 수백만 명이 이미 고페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결제 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올 들어서 페이스북하고 페이팔이 얘네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테크 기업 두 군데에서 투자를 한 이유는 뻔하죠. 그만큼 앞으로 고속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잭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고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먼저 시작된 게 트랜스포트 앤 로지스틱스, 운송과 물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바로 밑에 있는 푸드 부분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가운데 상단에 있는 부분이 페이먼트, 핀테크죠. 전자결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뉴스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있고, 뭐 데일리 니즈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핵심은 트랜스포트, 운송과 푸드, 음식 배달, 그리고 페이먼트, 전자결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잭은 이 싱가포르의 얘네와 비슷한 그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유명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인 그랩하고 아세안 지역의 슈퍼 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앱이란 게 차량 운송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 전자결제 같은 것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그런 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일단 둘 다 승승장구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라는 데는 이견들이 없고요. 흥미로운 거는 우버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썩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IPO 당시에 기업 가치가 824억 달러였습니다. 90조 원이 넘는 거죠. 물론 우버 입장에서는 1200억 달러, 약 130조 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못 받고 약 90조 원 정도로 IPO를 했는데요. 저는 우버가 가지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이 고잭이나 그랩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하고 완벽하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렇게 뭐 8, 9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로 머지않아 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코로나 여파로 얼마 전에 전체 인원 중에 약 9%인 400 몇십 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약간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가 고라이프, 출장 청소 같은 거 해주는, 출장 마사지를 해주는 고라이프, 그리고 고푸드 페스티벌, 이거는 이제 그 푸드 마켓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 주력 사업인 운송, 음식 배달, 페이먼트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진전에 따라서,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의 진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되고 확장되는 여부가 아무리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 고잭에 대해서 이번 2020년 파기적 혁신기업 10위를 차지한 고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런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